안녕하세요 여러분. 금요일 아침 미국 증시 시황 상승미소입니다. 목요일 아마 많이 놀라셨을 겁니다. 수요일에 코스피만 해도 40포인트 가까이 상승했는데 그대로 다 반납을 했죠. 근데 상승장보다 하락장이 더 속상한 건, 하락장에서는 지수 관련 대형주가 하락을 버티긴 하지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는 개별 종목들의 하락폭이 더 크죠. 그것 때문에 상승장에서 얻는 기쁨보다 하락장에서 얻는 속상함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속상함을 만든 거, 결국은 미국 증시 때문이었죠. 증시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서 우리가 얻어낼 게 뭔지 이제 생각해 봐야 될 시점이 됐습니다. 미국 증시는 두 번째 락다운을 대비하고 있는 것인가? 이거 가능한 얘기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증시 새벽 마친 증시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299.66포인트, 300포인트가 올랐습니다. 나스닥은 107.84, S&P 500은 34.43포인트 올랐고요. 골드는 약간 하락했지만 원유 가격은 WTI 기준으로 $1 정도 올랐습니다. 수요일만,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이니까 한국 시간으로 목요일이죠. 목요일 증시만 보면 세상이 망할 것 같았지만 또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바로 급반등을 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 상승을 주도한 것은 은행주입니다. 19 사태가 심각해질 때마다 가장 앞에서 많이 영향을 받는 주가 은행주인데 왜 오늘 미국의 은행주는 올랐을까? 오늘 새벽 CNBC는 미국의 은행 당국이 볼커를 2009년이죠. 2008년 발생한 금융위기 핵심이 서프라임 모기지에서 은행들이 너무 많은 돈을 위험자산에 투자했고 그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불러왔죠. 그래서 작년에 돌아가셨던 볼커 전 FRB 의장께서 강화했던 볼커룰을 완화할 것이다 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볼커룰은 은행이 자기 자본 투자를 확대하는 것을 상당히 규제했던 건데 이 규제제들을 없앤다. 그래서 은행이 좀 더 공격적으로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인데요. 최근에 이 19 사태로 인해서 은행의 자기자본 규제를 좀 풀어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은행주가 올랐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KB, 미국 대형은행, 지방은행 아니라 이제 대형은행이죠. 골드만삭스, JP모건 등 대형은행주에 투자하는 ETF KBE 보시면 3.27% 급등했습니다. 다우지수에는 JP모건과 골드만삭스가 있죠. 이들 주식들이 다우지수 상승을 견인했고 S&P 500에 있는 여러 가지 시중은행주들로 같이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목요일이면 항상 기다리는 게 있죠. 잡니스 클레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죠. 예상치 135만 명을 초과한 148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계속적으로 하락하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 숫자가 실업수당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게 얼마나 많은 게 중요한데요. 이 계속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건수는 다행스럽게도 72만 명이 감소해서 1930만 명 정도가 됐습니다. 즉 2천만 명 이하로 떨어져서 이것을 시장이 그나마 안심하는 신호로 받아들였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 가지 최근 증시 하락을 지금 현재 부추기고 있는 게 미국의 텍사스, 애리조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 등 사우스캐롤라이나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19의 확진세죠. 미국
여러분들 미국에 사시는 분은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CNN이나 미국발 뉴스를 보면 미국 사람들 거의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죠. 요즘은 좀 늘어나긴 했지만, 그런데 미국의 항공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다는 규정을 강제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규정은 한국처럼 정부에서 직접 모든 공공기관, 사람이 밀리는 곳에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만 정부는 아직도 손 놓고 있는데, 일단 항공사가 먼저 나섰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이미 알려진 것처럼 마스크 사용이 얼마나 19 확진을 예방, 방지하는지 이미 증명되어 있는데, 안타깝죠? 다행스러운 것은 이제 항공사부터 시작하는 올바른 방향성, 이게 희망을 주고 있다라고 그나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수요일, 목요일, 미국 기준입니다. 한국은 목요일이죠. 그 다음에 금요일. 증시 투자자가 진짜 두려워해야 되는 거, 진정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송, 이 내용은 월요일에도 좀 더 추가 확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목요일 증시, 급락의 원인을 냈던 것은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커너티컷, 이렇게 3개 주가 19 핫스팟이라고 하죠. 핫스팟. 플로리다, 애리조나,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등 미국의 핫스팟,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19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에서 들어오는 뉴욕이나 뉴저지, 코너티컷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14일간 격리 의무화한다는 발표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격리 의무화,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으면 최초 벌금 $2,000부터 최대 $6,000까지 벌금을 매기겠다는 게 뉴욕, 뉴저지, 그 다음에 코너티컷의 방침인데요. 이런 뉴스가 나오자마자 수요일이죠. 미국 시간은 수요일, 한국 시간은 목요일 새벽에 증시가 급락했습니다. 즉 19이 재확산되고, 이렇게 되면 리오픈이 지연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락다운이 다시 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들었고요. 이 두려움에 있어서 이제 한 달 앞으로 다가왔죠. 7월 30일이면 추가 실업수당 청구건수 주간 $600를 더 지급하고 있는 게 끝나죠. 이 끝나면 미국의 소비, 증시, 미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소비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걱정이 한꺼번에 올려온 겁니다. 실제로 오늘 새벽에도 텍사스주는 리오프닝을 포우즈,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즉 지금까지 단계적으로 리오픈을 진행하고 있는데 추가 단계로서 이행을 중단한 거죠. 물론 앞서서 레스토랑이나 일부 상점이 여는 것은 다시 막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중단한 뉴스가 나온 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애플 또한 기존에 지난주에 애플이 한번 증시 하락을 부추긴 적이 있었죠. 플로리다나 주요 지역에 18개 매장을 다시 문 닫는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오늘 다시 14개 매장을 추가해서 총 32개 매장으로 리클로즈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시장은 이 19 최근의 확진자 증가세 때문에 다시 한번 락다운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단순하게 19이라고 생각하면 시장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는 최근의 증시 급락 상황에서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 때 좀 안 보이는 게 보이게 됩니다. 이 몇 가지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요. 지금부터 순서별로 시장이 진짜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 진짜 대응은 무엇인지, 진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활동이 위축, 즉 19 증가세로 경제활동, 경제체계가 중단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다시 있을지 모를 락다운이 경제활동의 위축을 일으키고, 그 경제활동 위축은 먹고 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두려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3월에서 5월 사이가 최악이었어요. 19이 그때는 실제 락다운도 됐었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경제지표가 좋았어요. 특히 미국은. 왜 좋았죠? 1, 2, 3차에 따른 경제 재원, 재정 지원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7월 말부로 종료가 되죠. 그런데 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런데 만약에 미국 의회가 7월 말에 종료되는 이 재정 지원을 다시 한다면, 다시 재정 지원이 계속된다면, 앞서서 두려울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그게 재정 지원 발표가 안 될 때까지는 이 두려움이 계속 이어질 수 있고, 반대로 재정 지원 다시 할게 이런 얘기가 나오면 아이고 3월에서 5월처럼 미국 경제 지표가 좋아질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시금 시장이 생각할 수도 있다는 점,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만약에 락다운이 다시 되거나 리오픈이 중단돼 버렸을 경우 경제활동이 위축되죠. 경제활동이 위축될 경우 기업 순이익은 안 좋아질 수 있어. 그러면 증시는 기업 순이익의 증가냐 기업 순이익의 악화냐 이에 따라서 반응이 되죠. 즉 기업 순이익이 나빠진다면 부정적 영향을 준다, 이 시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 지난 3월에서 5월까지 저축률이 높아지긴 했지만 미국 정부가 공짜들을 뿌리면서 계속 돈을 사용했어요. 즉 소비의 리밸런싱이 일어난 겁니다. 즉 오프라인 매장, 화장품 매장, 여행사, 카지노, 호텔, 은행은 엉망이 됐지만 빅테크 5들, 아마존 돈 많이 벌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집 1일 1택배로 쿠팡이 오고 있어요. 더 이상 시장에 안 가고 하나로마트에 안 갑니다. 대신 쿠팡을 이용합니다. 이렇게 소비의 리밸런싱이 확대됐고 기업에 있어도 순이익이 부익부와 빈익빈이 초래가 됐어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최악의 경우 경제활동 위축이 된다 하더라도 기업 순이익은 다 같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별로 차별화될 수 있다. 실제로도 이게 증시가 그대로 증명했잖아요. 지금 보시는 그림,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빅테크 5 플러스 기업들은 올 연초에 돈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주가도 무려 23% 상승을 했지만 나머지 5개 빅테크 5를 뺀 495개 기업은 현재 증시에서도 마이너스 8%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95기업 5개 기업에서도 페이팔이나 넷플릭스 등등을 또 뺀다 그러면 전통적인 이 컨택 기업들의 주가는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그건 은행주나 여러분 항공주, 여행주, 카지노주에서도 이미 보여줬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증시가 최악의 폭락으로 이어질 경우 3월 달에 우리가 겪었던 최악의 폭락 상황이 다시 나타난다 할 때 조건이 뭐냐? 빅테크 5 플러스의 이 기업조차도 돈을 못 벌게 될 때 폭락이 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빅테크 5 플러스 기업이 돈을 계속 벌 수 있다면 시장 폭락은 제한된다. 왜? 컨테크 기업의 주가는 이미 상승해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오로지 빅테크 5 플러스 민 언택 기업이 증시 상승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걱정될 때는 증시 더 폭락하는구나, 3월달처럼 완전히 폭락할 가능성, 이 두려움이 스멀스멀 나타날 때마다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될 거, 빅테크 5 플러스도 돈을 못 벌게 될 것인지 그걸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빅테크 5 플러스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될 때는 언제인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5 플러스 기업이 돈을 못 벌게 될 가능성은 최대 3가지인데요. 첫째, 반독점 판결입니다. 근데 반독점 판결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니 걱정은 해야 되지만 당장은 아닌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럽의 디지털 텍스, 이건 추가 방송으로 해야 될 문제인데요. 유럽은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플랫폼 기술에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차라리 반도체라도 있지만 미국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유럽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외당하는 것을 세금으로 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디지털 텍스죠. 이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너희들 디지털 텍스만 해봐라.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이렇게 으림장을 놓고 있죠. 세 번째, 중요한 게 바이든 집권이죠. 민주당의 상원까지 확대 집권하느냐. 이 문제 사실 걱정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문제는 차차 생각해야 될 문제이긴 하죠. 이렇게 이 세 가지 경우를 빼고는 빅테크 5 플러스 기업이 당장 돈을 못 벌게 될 가능성은 없다. 특히 19 때문에 돈을 못 벌게 될 가능성은 없으니 주가 대폭락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자본, 월스트리트 증시 투자자죠. 그리고 사람들,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비용이 들어가는 일, 즉 락다운이 벌어지는 일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일까? 아니면 누구의 돈인지 모르지만 좀 돈을 쓰면서 자유를 느끼는 것을 원하는 것일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예, 돈이 들어가는 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UBS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락다운 가능성에 대해서 UBS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국가든 락다운을 실시한다면 그 비용이 한 달에 GDP의 약 3% 비용이 든다. 지구상의 그 어떤 부자 나라도 추가로 2, 3개월간 락다운을 해서 이렇게 큰 비용을 감당할 나라는 없다. 한마디로 락다운 가능성 제로다라고 UBS가 선언 아닌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이게 어젯밤에 우리 멤버십 게시판에 이 얘기를 올렸더니 이 내용의 댓글에 어느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 댓글을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이 댓글에서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었어요. 왜? 저는 이 글을 올리면서 락다운 가능성이 없으니 걱정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를 올렸는데 이분은 조심해야 하는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좋아요가 무려 17개나 달렸어요. 자, 그렇다면 조심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진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과 연장성산에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투자자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확진자가 급증하게 되면 그 어떤 뉴스라도 조그만 것에도 증시가 급락할 수 있고 우리는 그럴 때마다 불안감이 같이 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 증시 투자자라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거, 그건 나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째는 주가가 상승할 때입니다. 주가가 주초만 하더라도 참 멋지게 상승했었잖아요. 그렇게 상승할 때는 과도한 긍정력, 무조건 V자 반등이 온다라는 과도한 긍정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9이 이렇게 급증하고 백신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주 조그만 뉴스에도 부정적인 반응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거, 예, 어제처럼 주가가 급락할 때는 과도한 부정론을 경계해야 됩니다. 왜? 인간은요, 하락할 때는 더 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느끼는 게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거, 주가가 급락할 때 폭락에 대한 두려움은 빅테크 5 플러스 기업이 돈을 못 벌 때나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몇 가지 제시했던 두 가지 내용들, 이 부분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즉 주가가 떨어질 때는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 없는 거, 주가가 상승할 때는 너무나 좋은 낙관적인 시각을 조심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 대선이 이제 다가오고 있잖아요. 대선이 다가오면서 바이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발표되고 있는데 이 지지율에서도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지지율을 보면 CNBC에 의해 발표된 지지율을 보면 4월 달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39%, 바이든 후보가 44%, 지지율 격차가 5%밖에 안 됐지만 6월달 지지율 조사를 보면 트럼프 38, 바이든 47, 지지율 격차가
9%로 확대됐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있어요. 도대체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을 세부적으로 봤더니 모든 면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어요. 뭐 헬스케어, 레이셜 이퀄리티, 즉 요새 인종 평등 이런 것들이죠. 그다음에 19 대처까지 모든 면에서 바이든이 지지율이 잘할 것이라고 앞서고 있는데 단 하나 뒤지고 있는 게 이코노믹, 경제입니다. 경제에 대해서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 잘할 것이다 라고 6% 정도로 바이든을 앞서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야 될 힌트, 트럼프의 강점은 경제, 그것이 곧 바이든 후보의 약점이죠. 이 지지율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무엇이다? 7월 31일로 끝나죠. 주간 실업수당 추가 $600 주는 이 실업수당을 대체할 부양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경제니까. 트럼프는 적극적으로 경제 부양을 해서 주가를 더 띄우고 그래서 재선 가능성을 얻어야 될 것이고, 바이든은 더 트럼프보다 더 앞서 나가서 더 강력한 재정 지원이 나와야 바이든이 잘하는구나 라고 지지율이 더 트럼프보다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때 필요한 건, 이 재정 지원에서 필요한 건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장과 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이때 필요한 건 공짜 돈입니다. 공짜 돈은 뭐죠? 정부가 발행하는 부채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나 다 좋아한다. 왜? 정치인, 여러분, 기업인, 투자자,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조차도 다 좋아하는데 그 이유는 이를 위해서 표도 얻고 성장도 얻고 수익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죠. 즉 누군가의 부채가 필요하고 그 부채는 정부가 감당해야 되고 그를 나올 때마다 증시는 좋아하는데 문제는 명분이겠죠. 7월 31일이 가까워질 때마다 시장은 흔들릴 수 있죠. 왜? 크게 흔들려야 공짜 돈을 얻어낼 수 있을 테니까. 이런 공짜 돈에 대한 가능성은 앞으로 골드나 달러화 인덱스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왜? 공짜 돈이 많이 풀어질 때마다 골드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달러화 인덱스는 하락으로 반영하겠죠. 지금 보시는 것은 XAU, 금광주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금광주들이 일단 5일선 위에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다시금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럴 때마다 공짜 돈이 많이 풀어질 수 있으니 투자자는 오히려 그걸 기대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오늘 방송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즉 과도한 비관론, 즉 증시가 급락할 때마다 차라리 돈 있으면 좋은 주식 골라 사시고 증시가 너무 많이 상승할 때는 어느 정도 이익 실현을 하면서 증시에 적응하자. 그게 오늘 방송의 요지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일요일 금융시장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안녕.